혹시 빗질하다가 아니면 아침에 베개를 보고 흠칫 놀라신 적 있으세요? 내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 하고요.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은 걱정해 봤을 법한 탈모에 대해서 그 과학적인 원인부터 해결책, 그리고 우리 마음 건강에 미치는 영향까지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아요. 머리 감을 때마다 수채구멍에 머리카락이 한가득 쌓여 있거나 빗질 한 번에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 걸 보면 가슴이 털컥 내려앉죠. 혹시 나도 탈모가 시작된 건가 하는 그 불안감, 정말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자, 화면에 숫자 100이 보이죠? 이게 대체 뭘까요? 어쩌면 여러분의 걱정을 조금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숫자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실 아주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50개에서 100개 정도의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빠져요. 이건 우리 머리카락이 자라고 빠지는 아주 정상적인 사이클의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나 탈모인가 봐 하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탈모가 뭔지, 그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부터 시작해서요. 머리카락이 왜 빠지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를 보고 식단이나 약물 같은 해결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뭐든 그렇잖아요.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 내 탈모가 도대체 어떤 유형인지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된 해결책도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가장 흔한 유형이죠. 바로 안드로겐성 탈모입니다. 이건 유전적인 요인과 호르몬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우리 머리카락을 만드는 공장, 즉 모낭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작아지고 힘을 잃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성 탈모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 휴지기 탈모인데요. 여기서 기억해야 할 핵심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원인이 사라지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희소식이죠. 그리고 둘째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바로 다음날 머리가 빠지는 게 아니라 몇 달 정도 시간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남성형은 딱 봐도 알 수 있게 M자나 O자 형태로 특정 부위가 눈에 띄게 비어 보이는데 여성형은 좀 달라요. 헤어라인은 그대로인데 정수리 쪽이 전체적으로 휑해지는 느낌이죠. 반면에 휴지기 탈모는 부위를 가리지 않고 그냥 두피 전체에서 숱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패턴이 다 다를까요? 이제 그 이유를 찾아 우리 몸속으로, 그러니까 모근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과학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탈모의 배후에는 뭐랄까 두 명의 주범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 유전성 탈모는 DHT라는 호르몬이,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이 두 이름 꼭 기억해두세요. 우리 몸이 참 똑똑한 게 진짜 위기 상황이 닥치면 생존에 꼭 필요한 기능부터 챙겨요. 심장이 뛰고 숨을 쉬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카락 만드는 일은 약간 뒷전으로 밀리는 거예요. 일단 살고 봐야 하니까요. 자, 이 4단계 과정이 바로 유전성 탈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몸에 있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있잖아요. 이게 특정 효소를 만나면 더 강력한 버전인 DHT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문제는 바로 이 DHT예요. 이 녀석이 머리카락 공장인 모낭에 딱 달라붙어서 공장을 점점 작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일종의 연쇄 공격인 셈입니다. 자,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모든 건강의 기본은 먹는 것 아니겠어요? 튼튼한 머리카락을 원하신다면 지금 보시는 이런 음식들로 식탁을 한번 채워보세요. 정말 모발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들의 보물창고나 다름없습니다. 바로 이 음식들 안에 이런 보물 같은 영양소들이 숨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굴에는 아연이 풍부하고 연어에는 단백질, 시금치에는 철분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머리카락을 만드는 벽돌 같은 핵심 재료들인 셈입니다. 물론 식단 관리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싶을 때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유전성 탈모의 경우에요. 아까 봤던 그 DHT가 만들어지는 과정, 즉 호르몬 경로 자체를 딱 막아버리는 대표적인 먹는 약들이 있습니다.
FDA 승인을 받은 이 두 약, 뭐가 다르냐면요. 방어 범위가 달라요. 피나스테리드가 DHT를 만드는 효소 중 하나만 막는 방패라고 한다면 두차스테리드는 두 종류를 다 막아버리는 거의 철옹성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DHT를 줄이는 효과에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유명한 치료제, 미녹시딜도 빼놓을 수 없죠. 이건 앞서 본 약들이랑 작동 방식이 아예 달라요. 호르몬을 직접 건드리는 게 아니라 모낭으로 가는 영양 공급도로인 혈관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머리카락이 쑥쑥 자랄 수 있도록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섹션인데요. 우리는 보통 탈모하면 머리카락 자체에만 집중하잖아요. 하지만 그 심리적인 영향은 절대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탈모라는 게 단순히 머리카락 몇 가닥 빠지는 문제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게 자신감을 갉아먹고 사람 만나는 걸 꺼리게 만들고 심지어 사회생활까지 위축시키면서 우리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 탈모를 겪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감과 스트레스 사이의 연결고리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탈모가 스트레스를 더 크게 느끼게 만드는 일종의 증폭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첫째, 내 탈모가 어떤 종류인지 정확히 아는 것. 둘째, 나한테 맞는 해결책이 뭔지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과정에서 힘들 수 있는 내 마음을 잘 돌봐주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탈모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눈 정보들이 여러분이 건강한 모발을 되찾아가는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